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정말로 진짜 투자하려고 보고 있는 이 영등포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영등포는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포스팅도 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거 상승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죠. 뭐뭐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세미나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제발 우리가 딩크족 마인드 버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살아. 그래야 돈 번다. 아유, 후회하지 마라. 엄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도 당연히 중요하고 역세권이냐 아니냐 이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자리가 어디냐 뭐 지역별로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는 어떻게 받쳐주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지만 항상 양질의 일자리는 이 부동산 지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실제로 되게 많이 줘요.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묻고 더블로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저도 투자할 때 그렇게 봐요. 자, 1급지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 큰형님이 서울은 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지가 상승이 당연하게 따라옵니다. 뭐 강남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대표적인 주거용 부동산이 뭐가 있죠?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도 양질의 일자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단 지가 상승이 많이 되고, 자, 대표적인 뭐 비주거용 부동산도 있는데 건물, 뭐 지산 이런 것도 일자리에 따라서 지가 상승이 많이 되죠. 뭐 상가 오피, 꼬마 빌딩, 뭐 생수, 땅 이런 것들 도 많이 오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주는 영향력은 사실 어마무지하다. 자, 서울뿐만이 아니고 살짝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위쪽에 뭐 상암 있고 왼쪽에 마곡 있고 뭐 양질의 일자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 경부선 라인도 보면 분당이나 뭐 영통이나 동탄, 오산뿐만이 아니고 뭐 좀 내려가면 아산, 천안 등 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지가 상승이 같이 발맞추듯이 계속 오름세를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원래 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등포를 좀 살펴보니, 아직 좀 저평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분당, 영통, 동탄, 오산, 뭐 아산, 천안, 판교, 평택, 송도,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적어 들었지만, 이런 것들도 잘 보면, 양질의 일자리에 따라서 좀 지가 상승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따라서 100%다 오르고 막 대장 아파트가 다 생기냐 이런 건 아니고 추가로 뭐 역세권, 초품화, 뭐 주변에 학원가가 어디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겠죠. 정주 여건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엔 과연 없을까? 좀 보다가 영등포가 좀 저평가된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든지 블로그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좀 지방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오는데 뭐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를 보실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추천을 드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 느낌이 있는 영등포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친구 따라 강릉 간다 이런 얘기 있죠. 이제 뭔 얘기냐? 자, 여의도 아파트입니다. 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인데, 자, 연차를 보면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너 왜 갑자기 여의도가 나오냐? 너 사기꾼 아니냐?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여의도도 영등포구다.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여의도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할아버지 따라서 호재 영향을 분명 받을 곳이니, 할아버지 호재 따라서 분명히 호재 영향을 분명 받을 거니까 한번 살펴보자. 같은 영등포구여도 생활권이 다르다 보니까 분명 입지적 차이도 있고, 분명 여의도가 대장인 건 맞는데 이 대장 따라서 조금 재미를 보고 있는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여의도 생활권 뿐만이 아니고 이 영등포 생활권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여의도 호재를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시범 아파트 뭐 65층까지 올라서나 이 신속 통합 기획이 효과가 있다 뿐만이 아니고 이런 청사진이 돌면서 여의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자, 여의도 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초고층 아파트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여의도 통합 재건축을 하고 대신에 기부 체납을 하면 너는 조건 보고 600%까지 좀 맞춰줄게. 자, 이렇게 되면은 최고 70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다만 이제 49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공사비 측면으로 부담이 많이 간다.
그렇다 보니까 이 70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들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70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 비중은 좀 많지 않을 것 같다. 뭐 물론 있겠지만 그 비중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주민들의 반대가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의도가 먼저 이렇게 대장을 아파트 지가를 조금 앞서가고 있고 당산이라든지 뭐 신길, 뭐 영등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의도의 교통호재 및 정주 요건을 좀 더 살펴보자면, 자, 여의도는 이렇게 5호선도 가고, 이렇게 9호선도 가고, 여기는 또 1호선도 있고, 여기로 가면 또 이제 얼마 전에 개통했었던 신림선 경전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도 뭐 16분이면 갑니다. 엄청 빠르게 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냐? 제가 진짜 좋게 보는 요 신안산선이 있어요. 자, 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요 라인을 그릴 텐데, 자, 용산역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의도, 영등포, 신도림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개통하게 되면 이 여의도역 주변, 영등포역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지가 상승은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선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이게 개통이 되면 전세 및 월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가 상승의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이 여의도역뿐만이 아니고 영등포 일대도 지가 상승이 한 번 더 될 거라고 봅니다. 용산도 마찬가지만 용산은 이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용산, 여의도, 영등포, 신도림, 이 라인들이 너무 이뻐요. 여의도 일대는 그리고 정주 여건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다. 옛날 여의도 상권들 생각을 해보면 주말에는 유통상권 무덤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진짜 안 좋았다. 오피스 상권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는 이제 출근들을 안 하죠. 그러니까 유동인구들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상권들도 자연스럽게 주말에는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더현대 서울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 더현대 서울이 이런 유통 무덤가인 여의도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정주 여건들이 굉장히 훌륭해지고 있다. 실제로 오픈 1년 만에 매출 8천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이 큰 백화점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매출이라면 보통 에르샤라고 불리는 이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 있는데 요 세 개가 없는데도 굉장히 이례적이게 이런 8천억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제가 여기 구매했던 책이고 되게 신선하게 봤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들이 지금 굉장히 훌륭하다. 이 정주 여건이 훌륭하다 보니까 금싸라기 땅 이 여의도 IFC를 신세계랑 미래에셋이랑 이 경쟁을 붙어서 인수 작업을 했고 결국에 미래에셋에서 이 인수 작업을 했지만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이런 큰 기업들에서 이런 인수 작업을 움직인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만큼 정주 여건이 만족스럽고 그만큼 또 매출이 잘 나오니까 큰 회사들도 옛날에는 뭐 안 덤볐었지만 지금은 인수 작업에 덤비는 거죠. 실제로 이 공작 아파트의 실거주 진짜 이야기인데 잘 보면 한강공원이랑 지하철 모두 5분 거리, 초중고 단일 학군, 그리고 10분 이내에 버스 완성 센터도 있고 그리고 IFC몰 있고 영화 보고 먹을거리 무궁무진하고 호텔까지 있고 정주 여건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이 실거주의 진짜 이야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는 실제로 지금 이 시범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로 좀 당당한 위험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신탁 방식으로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뭐 재건축 된다면 범접할 수 없는 찐 부자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의도 재건축 추진 현황인데 이 공작 아파트가 정비구역 최초로 지정이 됐고 이게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여기도 지금 최고 49층으로 서울시에다가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GTX B도 있고 요 서부선도 있고 호재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의도가 이렇게 호재와 더불어서 정주 여건이 훌륭하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에 인접한 영등포구 생활권은 재개발이 되는 일대에서는 근접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지가 상승이 될 법한데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 접근할 만하다. 영등포는 아직 저평가다.
자, 영등포 대장이라고 불리는 아타스라고 있어요. 자, 여기인데 이 영등포 시장역 바로 위쪽에 있어요. 이 지금 물건을 보자면 15억 4천부터 19억 5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한강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주 조금 보이겠죠. 자, 이제 구평이라고 불리는 34평 기준으로 15억에서 19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영등포의 대장이라면서 이 정도 금액이야? 판교도 이 정도 금액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이씨, 무슨 영등포가 15억이냐, 40%는 더 떨어져야 된다. 요즘 이런 말씀 뭐 댓글에 많이 보이시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좀 전자에 속해요. 그래서 아타스뿐만이 아니고 이 주변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일대의 변화에 대한 시동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시다시피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충분히 투자 가치를 느낄 만한 곳들은 아직 남아 있다. 안 보인다고 하면 손품을 팔고 발품을 다녀오시면 됩니다. 저는 좀 기록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게 쑥스러워서 발품을 가서 발품 임장기는 따로 조금 보여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지 지분 좋고 용적률 남는 곳은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잘 보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이 당산동 3가 한양 아파트는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역세권이랑도 가깝고, 그래서 이제 아타스랑 엄청 크게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추가 분담금까지 생각을 하면 뭐 또이또인데 신축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좀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재개발과 더불어 재건축까지 한다면 엄청난 호재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식으로 오르느냐,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신안산선 라인이 너무 이뻐요. 용산부터 시작을 해서 여의도, 영등포, 신도림, 영등포역을 이 주변 일대를 좀 많이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영등포 말고 여의도랑 용산 투자를 하시면 돼요. 돈 많으시면. 저는 그렇게까지도 많지가 않아서 영등포를 조금 째려보고 있고, 여의도에 가깝다 보니까 영등포도 오를 겁니다. 이 여의도의 엄청난 업무지구를 뒤로 백으로 둔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힘이다. 이 재개발, 신길 뉴타운, 뭐 여의도 접근성 이런 것들이 다 밀어주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아직 저평가라고 봅니다. 실제로 2030 서울 플랜 보면 자, 여의도, 영등포를 좀 밀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힌트까지 줍니다. 자, 영등포는 이 서울 3대 지구 안에 있죠. 이 YBD라고 하는데 3대 업무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이고 여기는 한양 도성입니다. 자, 이것도 2030 서울 플랜에서 볼 수 있고, 자, 왜 영등포인가? 자, 영등포는 입지적 여건도 좀 많이 훌륭해요. 왼쪽으로 마곡, 밑으로 가면은 가산, 이렇게 일자리도 훌륭하고요. 더군다나 뭐 개발 호재까지도 있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받쳐줍니다. 살짝 왼쪽으로 가면 목동도 있어요. 다만 인식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의도는 인식이 좋은데 영등포는 인식이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고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 보니까 지금은 주변 환경이 엄청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미래를 그린다면 충분히 가치는 있다. 실제로 2020년 전국 아파트 상승률 1위를 먹은 영등포 푸르지오, 그리고 전국 재개발 중 상승률 1위였던 신길 뉴타운, 이 기세가 조금 많이 잠잠해졌다고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이미 많이 올랐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먹을 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거품이었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더군다나 요즘 영등포구는 이 역세권 집장촌, 뭐 쪽방촌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미관을 빨리 정리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청량리였죠. 청량리에서 많이 봤던 내용을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쪽방촌 재개발 782 가구 공급 본 궤도에 올랐다. 지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승인하고 행정 절차 마무리가 되고 있고, 실제로 필지는 이렇게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청량리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량리와 같은 꼴로 움직이고 있는 영등포, 뭐 지금 영등포 골목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넣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평가라고 판단하는 영등포를 조금 살펴보고 어디가 좀 투자하기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영등포는 서남권에 속하고 서울시의 12의 면적을 갖고 있고 인구는 약 38만 명입니다. 자, 여기 부동산 지인을 보면 용산, 강남, 영등포는 조금 상승폭을 계속 보이고 있죠. 자, 이거 영등포 시세인데 이게 서울 전체 시세입니다. 자, 영등포 시세는 4,178만 원으로 서울시 10위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서울시 10위에 속하는구나 라고 보실 게 아니고 이제 일자리도 같이 봐야겠죠. 자, 일자리를 보니까 서울시 4위네요. 이중 뭐 물론 17만 명은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신다만, 자, 그래도 서울시 4위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의도를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좀 살펴보니 이 YBD, GBD는 향후 공급이 많지 않아 2025년까지 공실률이 더 하락할 전망을 보이고 있는 이런 통계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YBD는 향후 공급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 공실률은 좀 더 하락하고 있고 3대 업무지구답게 계속해서 근로자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등포 시세가 서울시 10위인데 일자리는 4위다. 무엇이 과연 부족한 걸까? 좀 살펴봤는데 학원가가 많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의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라고 했죠. 자, 영등포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 중 이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영등포구나 여의도로 보내기보다는 바로 왼쪽엔 목동으로 많이 보내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라든지 지하철을 꼭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학군을 또 살펴보자면 영등포 안에서는 이렇게 축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학군을 보실 수가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물론 이쪽에 대방동의 이 숭이여중 빼고는 좀 비슷비슷하지만 왼쪽의 목동에 비해서는 조금 딸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보니 이 직접 편집도를 보자니 목동이나 여의도는 당연히 상권, 학원가, 아파트 밀집 등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이 많았어요. 영등포는 그렇죠. 이게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다. 공장이 많은 지역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라든지 목동에 있는 학군, 학원가, 생활 편의성 상권, 뭐 정주여권 등 비교를 했을 때 여의도는 상대적으로 집값의 상승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여의도 생활권이 제일 좋고 당산이라든지 양평 이쪽에 이제 목동으로 편하게 보내고, 그래서 이제 분위지도를 살펴보니 뭐 여의도 당연히 여의도가 1등이고 그 다음으로 당산이랑 신길동이 따라가죠. 그 다음에 양평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따라가고 이렇게 대림, 구로 이쪽이 좀 따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영등포 일대나 양평역 일대 이게 아직 안 따라갔던 곳들을 잘 한번 살펴보면 저평가된 곳들이 좀 있겠죠. 자, 실제로 신길 뉴타운, 이 영등포역 쪽방촌 재개발, 영등포 시장 재개발, 이 양평동 재개발 등 도심 개발이 이제 계속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등포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겠죠. 분위지도가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요게 뭐 뒤집어져서 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여의도를 갑자기 따라잡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올 수는 있겠구나. 여의도와 좀 근접할 수 있게끔 따라갈 수는 있겠구나. 전체적으로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여의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의도가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다 보니까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뭐 이쪽 영등포라든지 양평이라든지 뭐 노량진 이쪽으로 입주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보자면
자, 일자리 유입이 계속 많은 YBD에 속해져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고, 신안산선의 교통호재와 여의도의 접근성까지도 볼 수 있고,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지만 주변의 정주 여건이 훌륭하지 않고 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도 아니고, 도로 정비랑 미관상 아직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남아 있으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있는 곳이 어디냐? 영등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영등포 일대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끝난 상황에서 이 신안산선까지 개통을 한 상황에 더군다나 여의도의 재건축까지 된다면 지금 가격으로는 절대 영등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언제 오르는데, 언제가 제일 저점인데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고, 위 두 개뿐만이 아니고 뭐 더 많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절대 못 맞춰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켜봤을 때 뭐 금리가 단기적으로 미친 듯이 더 올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든지, 혹은 집값이 단기적으로 하락해서 대한민국 부동산에 매우 안 좋은 침체기가 온다든지, 나쁜 악재라는 악재들을 다 갖다 붙이더라도 어쨌든 다시 상승세를 그리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리적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저평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재가 다 왔을 때는 피할 수 없어요. 사실 전체적인 다 하락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 사라고 봤을 때는 제가 분량 조절을 대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2편으로 여러분들께 주거랑 비주거 나눠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포스팅을 하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